안녕하세요. 노무수입니다. 오늘은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 책을 두 번째로 낭독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두 번째로 읽는 건데 첫 번째 굉장히 내용이 궁금해서 빨리 읽은 편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천천히 꼭꼭 씹어서 이해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앞부분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오늘은 책에 있는 내용을 낭독하는 거를 위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초등, 중등 수학학원은 학교 수학 시험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내신 대비와 양치기 반복 학습, 다시 말해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는 반복적 문제풀이로 수학 내신 점수를 만들어내는 데 치중합니다. 또한 쉬운 개념 위주의 빠른 선행으로 부모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중등 수학 전문 학원들이 인원이 많고 퇴원율도 적고 운영도 잘 됩니다. 부모로 하여금 내 아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어 상대평가 시험 방식으로 인해 진짜 성적이 나오면 부모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의 실제 수학 실력을 인정하는 대신 내 아이와 학원이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학기마다 학원을 알아보고 옮겨 다니기 바쁩니다.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학원에 다니면서 학원에서 커리큘럼 짜주는 대로 공부하고 사라는 교재를 사고 내주는 대로 숙제를 하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학습 계획조차 스스로 짤 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수학 실력과 공부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등 수학부터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성적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원의 도움으로 성적이 나오는 시기는 초등, 중등까지입니다. 고등부터는 반드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초등 때부터 스스로 공부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물론 독서를 많이 한 학생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해석하여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저장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으로 계속 공부해도 자연스럽게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집에서 공부하든 학원에서 배우든 자기가 풀 수 있는 수준의 교재로 이해 위주의 반복 학습과 빠른 선행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려운 문제나 처음 보는 문제를 혼자서 2시간 이상씩 고민하여 기억고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을 하기보다는 엄마에게 물어보거나 학원 선생님에게 질문하거나 해설지를 보거나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빠른 속도로 해결하는 버릇을 들이기 쉽습니다. 즉, 듣기와 보기 방식으로 수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수학 공부는 스스로 생각하기와 직접 연필을 움직여보는 쓰기 방식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독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배운 개념들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지를 설계하는 능력, 주어진 조건들을 보고 추론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능력을 저는 문제 해결력 혹은 심화 능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등 과정부터는 엄마표 수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원을 보내는데 학원에서는 퇴원율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씁니다. 첫 번째는 쉬운 교재 위주로 빠르게 선행을 나감으로써 뭔가 학생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과도한 내신 대비를 통해 안정적 내신 점수를 확보해서 학원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물론 중학교 내신 점수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신 대비에 필요한 노력을 100이라고 할 때 중학교 때는 시간이 많아 200, 300의 노력을 쏟는다면 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여 50, 70 정도밖에 투자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고1보다는 고2, 고3 과정을 더 많이 공부하는 방향으로 학습 계획을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아 시기부터 부모가 헌신적으로 노력해 초등 저학년까지 독서 습관을 잡아야 합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다면 독서 습관을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기를 추천합니다. 올바른 수학 공부란 스스로 개념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한 후 이를 문제에 적용해 풀어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고등학교 수학 정도까지는 혼자서 개념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개념을 읽고 개념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그 의미를 따져보면서 이해하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아이가 1살이라도 어릴 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적인 해결 방법이 독서이니 학원만 주구장창 보내기보다는 꾸준한 독서를 통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수학적 사고력이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여 논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 여러 문제를 수학적으로 보고 다양한 전략을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을 중복되지 않게 분류해서 정리하는 능력입니다. 일상에서 수학적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여행 계획을 잘 짜거나 일 처리를 빠르게 잘 한다고 인정받습니다. 요리를 할 때도 낭비되는 시간 없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본능 중에 호기심과 지적 욕구가 있습니다.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진리나 지식들이 지적 욕구를 만족시켜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지기도 합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쾌감, 유레카 때문에 밤새도록 실험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공부를 지속적으로 오래 하면 공부 자체에서 얻게 되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거나 집을 사거나 여행을 가거나 대학에 합격하는 등등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경우를 무의식의 영역에서 분석해보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무언가를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부의 경우도 자기가 계획을 잡고 자기 스스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공부하는 자체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초등 3학년 1학기 개념 교재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혼자서 풀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도 혼자서 풀기 힘들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수학 공부 시간은 일주일 기준으로 방학 때는 3시간씩 주 5일로 총 15시간이 적당하며 학교를 다닐 때는 하루 2시간씩 주 5일로 총 10시간 정도 시키면 적당합니다. 감사합니다.